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있는 정헌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각도와 커브라는 이름으로 가구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도와 커브라는 이름은 제스퍼 모리슨이라는 가구 디자이너가 어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제스퍼 모리슨이 얘기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각도와 커브를 조합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각도와 커브를 조합한다. 아마 가구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가구 디자이너를 하게 되기까지 참 많은 직업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는 연극이 너무 재밌어서 연극을 실제로 배우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연극 배우를 막 하다가 이제 4학년쯤 됐을 땐 이제 연극 배우로는 참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에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과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소득이 높은 직업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회계사였어요. 그래서 회계사 공부를 또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회계사에 발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참 조금 어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 와중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교 취업 설명회에서 나왔던 보험회사에서 보험 컨설턴트를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서 보험 컨설턴트 일도 했습니다. 보험 컨설턴트 일도 참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조금 대학 시절을 쭉 지내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에 되게 큰 개인적 만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 계속 있었던 와중에 나중에 이제 제주도에 가게 됐고 제주도에 가서 조금 여행을 하다 너무 즐거워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목수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의 어떤 생활 스타일이나 이런 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이렇게 다시 이제 목공을 조금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천천히 나무와 친해지고 또 목공과 친해지면서 지금 현재는 직업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가구 공방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가구를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 현재 하게 되었습니다. 가구 디자이너란 어떤 직업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낱말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구와 디자인. 자, 우선 가구라는 말을 먼저 분석해 볼게요. 가구란 무엇인가? 가구는 인간이 건물 내 또는 그 근처에서 사용하는 도구로서 인간 활동을 보조하는 임시적 또는 고정적 설치를 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어렵죠.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의자나 탁자들은 인간이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활동을 보조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가구의 특징은 이동이 용이해야 됩니다. 이런 의자나 탁자들은 우리가 들 수 있죠. 나를 수 있죠. 하지만 어떠한 동상이라든지 어떠한 조그만한 오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면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게요. 자, 디자인이란 어떠한 물건이나 방식을 고안해내는 행위인데요. 이 말은 물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행위도 이러한 것들을 고안해내는 행위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명절 때 시골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어떤 순서가 있을 거예요. 음식을 놓는 어떤 방식이 있을 거고 이러한 제사의 순서나 방식을 고안해내는 행위도 어쩌면 디자인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고안해내는 행위가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가구 디자인이라는 사람들은 가구라는 물건을 고안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구를 고안해내는 사람들은 모두 가구 디자이너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여기 한 가지의 개념을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안해내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크게 3명의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행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가들, 두 번째는 공예가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이너들. 이 세 사람이 고안해내는 행위를 합니다. 예술가는 자기가 고안해내고 그리고 자기가 생산하고 또 전적으로 자기의 취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이 너무나도 멋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술가라고 칭송합니다. 두 번째는 공예가들이 있는데요. 공예가들은 자기가 고안하고 자기가 생산하지만 자신의 취향뿐만 아니라 타인의 취향을 많이 염두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공예가들은 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이죠. 디자이너는 자기가 고안하고 타인이 생산하며 전적으로 타인의 취향을 고민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 스마트폰을 디자인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은 이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자기가 고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고안해내고 직접 생산하진 않았을 겁니다. 중국의 어느 공장에서 생산을 했겠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디자인한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취향으로 이걸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을 원하고 어떠한 스마트폰을 원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거를 총정리해서 가구 디자이너는 타인의 취향을 염두한 타인의 취향에 맞는 가구를 디자이너 본인이 고민하고 타인이 생산하도록 하는 직업을 가구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가구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현재는 제가 고안해내고 물론 타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만들지만 제가 생산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예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지향하는 바,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이 가구 디자이너이기 때문이에요. 가구 디자이너, 특히 이 디자이너라는 사람은 이 세계에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디자이너가 어떻게 물건을 고안해내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어떤 생존이라든지 인류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크게 많이 좌우될 수 있어요. 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디자이너들은 물론 나치의 어떤 요구가 있었겠지만 당시 독일 디자이너들은 사람을 아주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디자인해야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탱크, 타이거 탱크. 이게 사실 독일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타이거 탱크에 의해서 독일은 아주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유럽을 점령해 나갈 수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탱크에 의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이처럼 디자이너가 하는 어떤 디자인들은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은 환경 문제죠.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고 또 크게 사람들이 많이 수요하는 이런 환경에서 디자이너들은 무조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아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고민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물건들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의해서 버려지고 그것들이 환경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뭐 기사를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 한반도의 7배나 되는 크기의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있대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어떠한 이런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바다로 떠내려가 그 태평양 한가운데 큰 섬을 이룬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대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어쩌면 환경일 거예요.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앞으로 자원이 순환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해야 되고 환경 친화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고민해내야 돼요. 디자이너들의 그러한 고안해내는 역할이 지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구 디자이너로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지구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고안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가구 디자이너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구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봤을 때 가구 디자인은 조금 다른 디자인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일단은 가구는 특히 이 나무라는 재료는 쉽게 가공이 됩니다. 생각보다 금속이나 플라스틱에 비해서 성질이 무르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은
만들면서 또 디자인을 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어딘가에 앉아서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하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가지고 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면화 작업을 해요. 도면화 작업을 하고 그렇게 도면화돼 작업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아주 작은 크기의 5분의 1 크기의 작은 미니어처를 만들어 보고요. 그렇게 미니어처를 만들어 봐서 어떤 형태를 보고 나서는 이제는 실제 크기의 1대1 크기의 목업을 만들어 보죠. 이렇게 목업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 앉아도 보고 사용도 해보면서 테스트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제 생산하기 전 단계인 시제품을 이제 만들어요. 시제품을 만들고 그 시제품을 보고 마지막까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그 시제품을 결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지를 고민한 생산 매뉴얼을 만들고요. 생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제 판매될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촬영하고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판매를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가구가 디자인되고 판매되는 과정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도전적이고 좀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가구 디자이너가 만약에 되고 싶은 친구들은 평소에 나는 조금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걸 좋아해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길 가다가도 무언가 물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관찰했을 때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이런 스스로의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몽상가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상력들이 가구를 디자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구 디자이너에게 아주 필요한 흥미와 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로 돌이켜 본다면 저는 수학 시간보다는 미술 시간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 친구들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조금 칭찬해 주는 편이었고 어떤 친구들은 그걸 또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미술 시간을 좀 좋아했고 저 개인의 문제도 고민이 많지만 어떤 이 지구 환경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돌아가는 어떠한 현상들이라든지 어떤 생태계나 어떤 환경의 이슈들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라고 하면 가구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어쩌면 적성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다양한 직업을 겪으면서 가구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참 다양한 서적들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에는 독서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으셔라. 그리고 두 번째, 우선 저는 이런 플라스틱 이런 전자제품도 좋아하지만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물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가구들을 본인이 좀 좋아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가구 디자이너가 되기엔 좀 많이 가까워진 사람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스스로 취미로 이렇게 배우다가 이렇게 가구 디자이너가 됐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전문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더 많아요. 국내에도 좋은 학과들이 가구 관련된 학과들이 있고 해외에도 많은 가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저보다 젊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꿈의 지도라는 걸 그리거든요. 제가 무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A4 용지에다가 어떤 나무 가지 형태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저의 꿈의 지도들을 한번 그려봐요. 나는 목수가 되고 싶어. 목수? 가구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는 어떤 직업이지? 가구 디자이너 중에 난 어떤 가구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이런 식으로 저의 생각의 파생들, 저의 꿈의 파생들을 꿈의 지도라는 이름으로 그려서 그거를 그려놓고 수시로 보면서 저의 꿈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의 지도를 그려봐라. 이것이 가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물건들은 생각보다 부피도 크고 또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손에 닿기도 하고 또 아기들은 그거를 뭐 입에 대기도 해요. 이러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그러한 소재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이 버려졌을 때 자연을 해치지 않고 다시 순환하여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가구 디자이너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구 디자이너는 뭐 다른 디자이너들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목공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구 디자이너는 이렇게 그림으로만 그려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 보고 그걸 평가하고 수정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도 그리지만 이렇게 목공 작업실에서 작업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소위 저희 같은 사람들을 브라운 칼라라고 얘기해요. 화이트 칼라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하고 공장이나 이런 공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블루 칼라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브라운 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구 디자이너의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이자 작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작가란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가 고안하고 자기가 생산해서 본인의 취향으로 만드는 걸 말하죠. 네, 저는 가구 디자인도 하지만 저의 작품을 사람들한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구 디자이너들은 자기의 작품, 가구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가구 디자이너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지구에 저보다 훌륭한 가구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구의 한 사람으로서 조그맣게 가구를 디자인하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꿈이라는 건 참 거창하기도 하지만 또한 되게 일상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큰 성공이 아니어도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 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정말로 성공적이고 행복해질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꿈의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 꿈의 지도를 그걸 어딘가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수시로 봐야 되는데 그 꿈의 지도를 세워놓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지도판을 여러분과 함께 2부에서 같이 제작을 할 거고요. 이것은 사실은 아주 어렵진 않지만 이것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목공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 뾰로롱.